예, 안녕하세요. 한양풍경 제9강 춘성유기로는 제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춘성유기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이고요. 미래학교에서는 기관단체 채널로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주제별로 한국사, 한자, 전통놀이, 궁궐박물관, TV 등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성유기는 유독공이 이 한양도성을 유람하고 그것을 예, 글로 남긴 산문집입니다. 그의 시문집인 영재집 제15권에 실려 있고요. 영재집은 유독공의 대표적인 시문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가래고도 담겨 있고요. 하여튼 유독공의 이 18세기의 한양과 그의 북학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낸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저작집이 되겠습니다. 춘성유기는 총 5면의 짧은 산문집이지만 여기에 동행했던 연암 박지원이나 청장관 이덕무는 18세기 북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춘성유기 4일간의 내용에서는 오늘 경복궁이 중건되기 직전에 폐허가 됐던 경복궁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재기의 철록이라든지 근정전 석견, 그다음에 간이대를 헐어서 근정전의 품계석으로 만들었던가 경회로 석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6구 1절 채상대비가 있습니다. 채상이라는 것은 뽕나무를 따다, 뽕잎을 딴 것을 그 기념해서 거기다가 축대를 하고 비석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6구 1절에 보면 경복궁 북쪽에서 이제 서남으로 가면 채상대비가 있다. 채상대비가 있다. 정해년에 친잠을 하던 곳이다. 정해년은 176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이마필기라든지 조선왕조실을 보면 정해년 1767년에 정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석은 1767년에 하고 1770년에 이 채상대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뽕나무 행사는 3년 전에 했던 거죠. 그리고 채상대비는 1770년에 만들었다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 46년 1770년 1월 9일에 경복궁의 친잠단비에 정해 친잠이라는 글을 새기고 비음기에 기록하게 하였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에 동쪽으로 가면 문소전이 있었고 그 문소전 바로 옆에 정해 친잠 또는 채상대라는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똑같은 기록입니다. 뭐 이제 요거라든지 그리고 유독공의 영재집에 정확하게 정해 친잠이라고 하는 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됐던 그 경복궁도에도 이렇게 정해 친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대가 있었다고 위치가 대략 그쪽인 뭐 충순당 지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구 2절. 자, 6구 2절에는 그 북쪽에는 폐허가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은 연못이 있다. 지금의 이제 경복궁 제일 뒤쪽이 되겠죠. 자, 거기에는 내농포에서 벼를 심은 곳이다. 그래서 내농포는 왕실에 공급할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던 관서이다. 이렇게 돼 있고, 요 그 경복궁 그 내농포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은 후원에 가면 궁궐 후원지가 있죠.
대략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교태전, 예, 교태전 바로 뒤거든요.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현재 이곳이 바로 내롱포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논문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교태전 뒤쪽은 어디냐면 향원지가 되겠습니다. 향원지에 아마 내롱포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산맥, 요 지맥 바로 여기가 바로 교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맥을 우리는 그 풍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사라고 부릅니다. 아미사 국격이라고 하죠. 아미산이 아니고 이 아미사는 이 풍수의 국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왕비가 된다는 아주 고귀한 형태의 지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미산으로 지금 잘못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미사가 있는 바로 그 옆쪽에 내농포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농포에 대한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후기는 대부분 지금 창덕궁에서도 이제 창경궁 쪽에 주로 이제 내농포가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기록들, 뭐 연산군이나 중종, 명종 때 있는 기록들은 바로 경복궁의 이제 내농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해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을 담았던 사극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똥찌개를 쥐고 걸음도 직접 하고 농사를 짓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 내농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고 3절 위장소입니다. 자, 위장소에 들어가 차가운 물에 길어다 마셨다. 그죠? 뜰에는 수양버들이 많았는데 떨어진 버들가지가 이리저리 쓸려다닌다. 그래서 비로 쓸어 담을 정도로 많다. 그곳에 선생 안을 빌려보니 호음 정사룡이 첫머리에 자리 잡았다. 편하기 위해 또한 정사룡의 씨가 있다. 이렇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생안이라는 것은 관청에서 그 관청에 근무했던 사람들 또는 근무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직책, 그다음에 맡은 관직 같은 것을 적고 역대 그 관리들의 이름을 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관청의 안내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그 정사룡이 있다, 뭐 이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편역위에도 정사룡의 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장소는 오이도총부의 위장이 군무를 보던 곳인데 뭐 금호문의 남소, 이건 이제 후기를 말합니다. 선인문의 동소, 요금문의 서소, 경화문 동쪽에 북소, 그다음에 도남문의 외소. 그래서 5개가 있다. 그래서 이 교지를 보면 뭐 조태연을 가선대보, 그리고 행, 용양위, 호군, 겸 오이, 도총부, 부총관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교지가 있듯이 조선 전기에는 무지 유력한 중앙군을 관리하던 부서인데 조선 후기에는 오군영 체제가 되면서 오이도 총부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힘이 없는 군부대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조선 전기에는 가장 중요한 중앙군을 지휘하던 도총부입니다. 아무튼 경복궁에서도 위장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호음 정사룡이 거기에 수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첫머리에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음 정사룡은 1490에서 1570가 임진왜란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문인이 되겠습니다. 정사룡의 묘는 경기도 양주가 있고요. 양주에 있고 초상화가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고 4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출 궁도 고지.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에 들어갈 때 꺼내봤다가 다시 이제 보퉁에다가 이렇게 넣었던 궁궐도죠. 궁궐도를 꺼내보니 경위로는 35칸이었고 궁의 남쪽의 문의 이름은 광화문, 북쪽의 문은 신무문, 서쪽의 문은 연추문, 동쪽의 문은 연춘문이다. 많은 분들이 건춘문과 영추문만 알지 이게
별칭이나 이칭으로 또는 본칭으로 연춤은 연춘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연추와 연추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기록에는 건춘문, 영춘문이라고 하지만 원문은 연추, 연춘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마 유독공이 봤던 경복궁의 여러 궁도들은 이러이러한 궁도들일 겁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궁도들이 있거든요. 경복궁을 담은 뭐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복궁의 경회루는 35칸이라는 게 가로 7칸, 세로 5칸, 그래서 총 35칸이 되고 전체를 하나의 칸으로 보면 36칸. 그래서 이것을 66양제법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거냐면 이 35칸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역법에 나오는 여러 상수적 개념들, 그러니까 뭐 12지라든지 천지인, 삼재라든지 천하사방이라든지 팔괘라든지 1년 12달이라든지 이러한 동아시아의 여러 역법들을 하나의 건축물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걸 66양제법이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근정전도 있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은 경주에 있는 첨성대,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하나의 시설 속에 동아시아의 어떤 역법의 상징들을 전부 한 곳에다 몰아넣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화엄사상이 말한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하나가 상징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다 통합하면 또 통합의 상징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기법들이 건축미학의 아주 중요한, 그래서 건축을 크기나 모양이나 형태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알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답사의 한 즐거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문의 명칭을 마지막으로 해서 춘성유기는 끝을 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이 춘성유기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보고 이제 현장에 가시면 좀 더 내용이 들어오고, 또 기회가 된다면 미래학교에서 5월 중에 이 경복궁 춘성유기 답사가 진행될 겁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강에 걸친 춘성유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